오랜만에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사의대를 하셨는데요. 하실 수밖에 없겠네요. 미래한국당이 해체 투쟁을 나서겠다. 오늘 헌법소원 제기한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통합당, 미통닭. 미통당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해체 투쟁에 나서겠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럴 수밖에 없겠냐. 가장 피해자거든. 그리고 그 논리 자체도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제가 그 미통당,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선관위가 이 수리해 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데 조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그 논리 선관위가 평소에 하는 업무 자체가 굉장히 디테일하단 말이에요. 현장 중심이고 디테일하고 선거법, 공직자 그 공선법 자체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선관위인데 왜 정당 등록에 대해서는 서류만 갖추어지면 다 받아들이냐고. 그 말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심상정 의원도 이거는 명백하게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아무런 사전 경고 없이 예고 없이 그냥 일시에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등록을 했으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미리 경고를 했잖아요. 이거 선거개혁법 통과되면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 거다. 라고 미리 선포를 해놓고 자기가 약속한 대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당은, 그러니까 미래한국당은 그 자체로 불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현장 중심으로 면밀하게 점검하는 선관위가 왜 받아주냐. 그 자체가 헌법 위반이다. 이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가장 최대의 피해자로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인 거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심상정 대표님, 우리 신불리 걸크러쉬 지금 현재 상태에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 만드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 법의 취지를 벗어나는 거고 어쨌건 저는 컨셉은 한쪽으로 저는 잡혔다고 봐요. 아무리 선회가 된들 20석 이상을 미래한국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면서요. 비례에서는 총 37석인데. 근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꼼수를 쓰지 않고 우리가 대승할 수 있으려면 정의당이 범민주진보 연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지금보다는.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누가 정의당을 찍냐 말이야. 가장 센 소리는 가장 문재인 대통령 찍는 소리는 많이 하면서 우리 선택해줘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말에 앞서가지고 지금 비례민주당 설립하면은 꼼수 정치 면죄부 주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이나 헌법소원 제기한다고 지금 이 해체가 현실상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그거 힘들다고 보고요. 문제는 지금이라도 그 울타리 안에 크게 들어오는 방식을 택해야 되는데 사안사안마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 속을 박박 긁어놓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좀 이제부터는 전략적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직까지 선거가 5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정의당 지도부에서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남았을 때 정리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가 당선이 될 만한 유력한 후보라면 당연히 지역구 후보를 내서 경쟁을 해야죠. 그런데 단순히 출마 자체만, 그러니까 그 전국 정당으로서의 조직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출마 자체의 의미를 두고 출마하는 건 정말 위험한 선택이에요. 그건 정의당에도 불리한 선택인 것이고 이 민주진영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거든요. 저는 정의당 당원들도 그렇고 민주당 당원들도 그렇고 마지막에 가서는 합리적 선택을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선거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저 자유한국당류의 저 인간들이 꼼수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을 유린하려고 지금 시도하고 있고 그거 정정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건 서로의 어떤 전략적으로 투표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 전략 투표가 지금 당장 방송으로 말하기에는 좀 위험하지만 그 전략적 투표라는 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을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가 결국에는 현명한 판단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예. 정의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행보는 상당히 일련의 절차를 밟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의당이 우리는 100개 이상 지역구에 출마를 시키겠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공직선거법 개정된 거를 보면요.
300석에서 그 출마를 안 한 지역을 빼야 돼요. 빼고 그리고 본인들이 당선된 걸 빼고 곱하기 지지 정당 득표율 나누기 2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지역구를 많이 내면 많이 낼수록 비례대표로 자기들이 가져가는 부분이 많아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기냐 지냐 이 문제에 아무 관심 없이 무조건 다 날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법 개정을 최대한 수혜해보겠다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좋아. 미래한국당 가만히 있었잖아요. 지금까지 만들 때까지. 조용히 가만히 있다 왜 이러냐.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걸 보면 손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해서 비례민주당을 만든다라는 부분에 그걸 짚었어요. 사실 손혜원 의원이 그런 의지가 없다, 의사 없다라고 분명히 밝힐 건 저 봤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만약에 비례민주당 같은 게 만들어져 버리게 되면 미래한국당이 가져가죠? 남은 건 정의당이 그래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근데 비례민주당이 만약 만들어진다면 지들은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걸 노리고 지금까지 움직여 왔던 건데. 그래서 타겟은 비례민주당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비례민주당이라는 말을 진실 여부도 확인 안 해보고 여기서 흥분한 거예요. 흥분했는데 여기서 이제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헌법소원이 되는 건데 사실상 이 등록 수리에 대해서는요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돼서 소재기가 안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헌법소원을 갈 수는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깰 수 있는 방법은 2개. 민주당이 깰 때는 우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정의당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 심판, 권리구제 헌법소원 심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둘 다 가능은 합니다.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안에 뭐가 있냐면 가처분 제도가 둘 다 살아 있어요. 이 양쪽 제도에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을 청구를 해서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오래 걸리겠지만 가처분은 1주, 2주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래한국당의 출마를 법적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추미애 장관이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우린 짜증나면 마지막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정당 해산. 안 하고 있는 것뿐이지 마지막 순간에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의당은 우리가 안 움직여주면 진짜 우리가 비례민주당을 만들면 우리가 움직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몸 다른 거야 비례민주당을 지금.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한국당 혼자 있을 때까지 가만히 있었던 거야. 우리가 움직이는 줄 알고 흥분한 거야 지금. 그러지 말고 범진보 진영으로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녹록지 않은 이게 어떻게 풀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공식 저 새나라의 스탠스는요. 법의 취지를 벗어나서 꼼수를 쓰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막판에 가면은 저는 결국에 시민의 힘으로 이긴다고 보거든요. 근데 진짜 비례민주당 건은 공식적으로 만들 수도 없고 소문 낼 수도 없고 굉장히 여러 가지 건들이 걸려 있어서 다만 뭔가 유력하신 분이 뭔가 만들어서 이게 안 되면 자유한국당 그 비례정당이 미래한국당 미한당이 뭐 엄청 가져간다고 해서 뭔가 사회적인 중지가 만들어지면 동참할게요 하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지역구 선거는 굉장히 어려워진 측면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각개전투 해버리면은 어렵다는 부분에서 이제 지금부터는 아마 시청자분들 채팅창 등에서 좀 말조심 좀 서로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개 중에는 진짜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고 정의당 꼴 보기 싫은 분도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말하면 민주당과 정의당 또는 다른 범진보 연대를 깨려고 하는 작전 세력가 엄청나게 투입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서로 감정을 나쁘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서로 간에 연대를 못하고 각개전투하게 만들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서로가 조심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굉장히 조심스럽다 이 부분은 그렇게 일단 말씀드릴게요. 그 이야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